어떤 나라에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바로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건데요. 한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있다고 하면 해외 투자의 대표격이죠. 미국에는 바로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연금에 이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S&P 500 지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지수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마다 바뀌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종목 검색창에 이렇게 S&P 500을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상품들이 나오는데요. 이 많은 투자 상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S&P 500에 대해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 본부의 임종옥 팀장님 모셨습니다. 요새 ETF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이 미국 S&P 500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그 워런 버핏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한테 자신이 죽고 나면 내가 남긴 유산의 10%는 그 미국 채권에, 그리고 이 90%는 그 S&P 500에 투자해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S&P 500을 강조했던 이유는 뭔지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액티브 운용을 통해서 시장보다 나은 성과를 내는 게 어려우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어렵죠. 실제로 이제 뭐 버크셔 회사의 주총 같은 데서 맞아요.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 투자의 구루한테. 그러니까 흔히 뭐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도 한다고 하는데, 버핏이 하는 얘기 중에 뭐 농담 삼아서 뭐 일단은 버크셔 회사의 주식 사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S&P 500 투자해라. 너 그냥 직장 가서 너 일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뭐 당연히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특정 테마에 투자한다거나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있겠지만, 시장 전체 수익보다 아웃퍼폼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제 반대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는 피터 린치가 또 이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시장을 아웃퍼폼한 투자자로 유명하잖아요.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 좀 반대로 얘기를 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액티브 투자가 좋으냐, 패시브 투자가 좋으냐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 각각의 성격도 다르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내가 직접 개별 종목으로 접근한다면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시장 대표 종목에 조금 담아둬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주주총회 영상을 그때 유튜브로 직접 봤는데, 그 워렌 버핏이 장기적으로는 S&P 500에 묻어두면 미국 국채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얻을 거다라고 하면서 I'd forget it and go back to work, 이렇게 진짜 쿨하게 싹 말하는 장면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팀장님께서 한번 더 언급을 해주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버크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 안에 S&P 500 ETF도 있거든요. 스파이를 비롯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얘기한 거를 실천을 하는 거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연금 계좌에서 S&P 500 ETF에 투자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서 이렇게 값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으더라고요. 미국이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 실상이 좀 어떤지 듣고 싶어요. 일단 남편분께서 굉장히 투자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투자분들께서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뭐 개별 종목 투자도 많이 하시지만 시장 대표 주수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요걸 이제 좀 수치로 살펴볼 수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9월 24일 기준으로 1위 종목이 뭐 테슬라, 그리고 2위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이제 빅테크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도 많은 규모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S&P 500을 추종하는 ETF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제 상장 티커가 이제 스파이, 잘 알려진 ETF가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유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15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는 2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얼마나 많은 결제 금액을 했는지를 보면은 2.6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는 3,500억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규모로 가지고 있고 실제로 순매수도 많이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역외라고 하시면 해외 투자, 해외에 상장된 종목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는 어떤가요? 국내에 상장된 ETF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역시도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 한 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ETF를 세워보면은 1위가 타이거 미국 S&P 500 ETF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9월 24일 기준으로 1.1조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전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생된 상품들이 있지만 그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S&P 500 지수만 추종하는 상품들만 했을 때도 순매수가 2조 원 이상. 2조 원 가까이 네.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순매수는 이렇고요. 순자산 기준으로 봐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업계 전체에 14개의 S&P 500 추종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전체 순자산 규모가 7조 원이 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뭐 혼합형, 커버드콜 ETF 혹은 뭐 액티브 ETF, S&P 500과 관련된 섹터형 ETF로 확장하면 그 규모와 종류는 더욱더 많아지고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지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S&P 500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나스닥 100이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이게 비교할 만한 다른 주요한 지수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S&P 500, 네. 나스닥 종합지수, 네. 뭐 다우존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3대 지수라고 하는데 뭐 단편적으로 굳이 숫자를 확인 안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워낙 유명하고 네. 뭐 많이 투자했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이걸 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하면 아 정말 이게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전 세계적으로 네.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 ETF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ETF가 바로 S&P 500을 추종하는 앞서 설명드린 역시나, 네. 스파이라는 티커의 ETF가 네. 규모가 가장 큽니다. 전 세계 1위인 거죠? 네, 전 세계 ETF 중에 순자산 규모가 1위고요. 네. 8월 말 기준인데 규모가 5,63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원화로 하면 750조 원. 그러니까 네. 개별 ETF 하나의 규모가 이렇게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전 세계 ETF에서 비중으로 봤을 때도 4%가 넘는 수치거든요. 하나의 종목이 하나의 종목이. 4%.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스파이가 전 세계에서 1위 ETF입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스파이가 1위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ETF 순위를 딱 보면은 2위도 S&P 500, 3위도 어머. S&P 500 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이걸 다 합치면은 이제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순자산 규모가 네. 엄청난 규모고. 그리고 요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이 S&P 500 지수 안에는 어떤 기업들, 어떤 업종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S&P 500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S&P 500만 들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리밸런싱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마음 놓는 것도 있는데 언제 주기, 또 어떤 주기로 바뀌는지도 같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S&P 500에 편입되는 종목의 기준은 일단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 네. 이 미국 시장이라고 하면 뭐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나스닥, 시카고 옵션거래소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을 포함하고요. 시가총액이 18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을 네.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준도 사실은 예전에는 좀 허들이 낮았는데 그쵸, 이게 점점 조금씩 올라가겠네요.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다 네. 보니까 그 허들 자체도 조금씩 높아졌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편입하는 종목들에 대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유동성도 일정 기준 이상이 돼야 되고 네. 재정 건전성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상장된 지 1년 이상 된 기업을 아하, 네, 네. 대상으로 하고, 리밸런싱 주기는 이제 분기별로. 네. 네, 그래서 종목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편출입이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들은 유지가 될 거고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분기별로 편출이 되는 그렇게 지수가 구성된다라고 보시죠. 알겠습니다.